여러분 안녕하세요. 특집 토론회 진행을 맡은 강민경입니다. 비대면, 비접촉, 거리두기, 오랜 기간 이어진 코로나 상황 속에 골목 상권이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골목 상권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광산구의 산단과 골목 상권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데요. 청장님, 얼마나 많은 인구가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종사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광산구 기업 전체의 한 82%. 광산구는 사실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광주 경제의 중심이죠. 네. 광주 산단에 6개가 존재하고 있고 송정 1913 시장도 있고 또 떡갈비 골목도 있고 네. 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먹자골목이나 골목상권으로 유명한 수안지구, 첨단지구 이런 데 상권도 굉장히 왕성한 경제활동이 영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자영업, 골목상권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한 주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청장님 별명 중에 골목대장이란 별명이 있으시다고 여기까지 골목 들었습니다. 상인들의 대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전국에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생태계의 실핏줄이 결국은 골목상권이거든요. 골목상권이 활발하게 뭔가 경제활동이 영위되어야 전체 경제 생태계가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그래서 국민경제 전체가 원활하게 굴러간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골목상권에 대한 정책들을 입안하게 됐고요. 네. 우선은 골목상권 상인들을 뭔가 좀 교육을 시키는 것 그리고 뿔풀이 흩어져 있는 골목상권을 같이 조직화해서 어떤 정책의 파트너로 만드는 것 이런 네. 사업들을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만난 거죠. 90% 이상의 사장님들이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네. 굉장히 하소연합니다. 극단의 처방이 좀 필요하다 하면서 그동안 모인 우리 경제 네트워크가 쭉 망라해가지고 경제 어떤 비상대책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광산 경제 백신 회의라고. 그동안 1년 넘게 운영이 됐는데요. 아주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또 기금도 마련돼가지고 지금까지 13가지 정도의 백신 처방이. 어떤 정책들이 추진됐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우리 경제 백신 펀드를 조성하는 걸 첫 번째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달 사이에 5억을 모았고요. 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쓸까를 항상 연구하고 고민을 했던 차에 네. 제일 처음에 했던 것들은 드라이브스루 로컬 푸드 마켓을 열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꽃이나 야채가 안 팔려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에 여기 모여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고 네. 미술인들이 많은 도시인데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팔로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조그만 저렴한 가격에 그런 그 작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드리자로 해서 아트마켓을 열었고 네. 각종 식당들이 이제 뭐 손세정이라든가 또 칸막이 여러 가지 그런 그 보건용품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용품들을 지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어려우신 이런 상황에 냉방비라도 좀 지원을 해드립시다 네.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렸고 최근에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우리가 이 대화를 하면 네.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조사가 네,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수하게 제작된 그 마스크를 어린이집에 먼저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네. 뭐 그런 기획도 하고 실행을 해왔었습니다. 네. 골목 상권이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 이 광산구에서는 또 특별한 교육도 진행하고 예. 계시다고요. 소상공인들을 장사의 신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장사를 또 최고 잘하게 만드는 장사의 신이란 게 있는데 PD 출신 작가가 있거든요. 네. 김유진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3년째 광산구에서는 아카데미를 한 기수에 30명 정도씩 선발해가지고 지금까지 10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육을 8주간 8차례 받는데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출 신장률은 20%에서 30%, 어떤 사람은 48%까지 매출 신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네. 있는데 이렇게 배출된 100명이 광산구 골목골목의 골목 대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랄이 돼서 그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옆에 가게들 새롭게 진입하는 상인들한테 멘토 역할도 하는 것을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 김유진 아카데미는 3기로 끝내고 네네. 이제 제자들이 응용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더 대중적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또 버틸 때까지 버티시다가 결국 폐업을 택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다고 들었는데 예. 광산구에서는 그럼 이런 분들에겐 어떤 예.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네. 절대 외면하거나 방치할 일은 아닙니다. 네. 장사가 안 돼서 이제 도저히 못 버티고 정리한 분들 마음이 얼마나 애잔하겠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사장님 다시석이라는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상담을 해드려 봅니다. 기업 주치센터에 주치의들이 가서 어렵다고 호소하는 그 가게 사장님들 만나보면서 세무나 또 어떤 생활지원, 그다음에 금융 이런 것들을 상담해 보는데 6월 10일까지 그런 상담을 한 109건 정도를 했어요. 네. 그 상담에는 호남대 관련 학과 교수님들도 아예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식으로 좀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담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폐업하시는 분들, 사실은 정부에서 폐업하는 상인들한테 간판을 정리하는 거나 폐업 정리금이라고 다소라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네. 가령 간판을 정리하는데 한 20만 원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폐업을 내는 300만 원까지 또 좀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네. 몰라서 안 써먹는 게 있습니다. 네. 광산구에서는 그런 간판, 점포, 철거비 이런 데 약 38군데 정도도 이제 정부 자금을 좀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고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또 사장님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런 이름으로 자영업 사이다데이라는 걸 열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케팅, 경영, 또 온오프라인 창업 컨설팅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약 250건 정도 또 상담도 해드렸다고 보고가 되고요. 네.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지원도 있는데요. 대개 담보나 보증 없이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사장님 다시 서기론 이런 게 있는데 6월 4일까지 전체 118명한테 네. 약 20억 정도 도움을 줬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결국 사장님들이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를 드리는 것, 이게 지금 광산구에서 좀 사장님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광산 경제백신 회의에서도 또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 금융권과 머리를 맞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어떤 네. 건가요? 광산경제백신 회의가 출발한 게 4월이었고요. 네. 그리고 펀드 모집한 게 한 2달. 첫 번째 6월 달에 바로 시행했던 것이 희망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대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의 이자만 내면 네. 3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를 지원하니까 대출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광산구 평동에 위치한 기업 주치의센터. 이곳에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경영 진단뿐만 아니라 1% 희망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1% 희망대출은 이곳에서 발급받은 상담 확인서를 토대로 광산구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심사만 통과하면 대출이 완료되는 건데요.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실제 대출금리 4.5% 중 대출자가 1%를 부담하면 광산 경제 백신 펀딩에서 나머지 3.5% 금리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시민들의 힘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020년 6월에 시작해 현재 4차까지 추진된 1% 희망대출. 장기화되는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기업 주치센터라는 곳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청장님? 예,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데 단골로 내지는 담당 의사가 있는 것을 되게 주치의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처럼 광산구의 경제 주체들, 그러니까는 기업 또 사회적 경제 그리고 골목 상권까지 이런 데를 포괄해서 해결책을 늘 제안해 주는 것이 이제 기업 주치센터입니다. 네. 대개 경영, 기술, 또 자금, 마케팅
이런 분야의 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인데요. 2018년 12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제조기업 또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약 2년 반 동안 1,800건 정도의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나 각종 기관의 정책자금 182건, 140억 정도를 기업하고 연계시킨 굉장히 놀라운 성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업 주치센터가 광주, 광산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장님이 또 골목대장님이시잖아요. 직접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직접 상담을 해주신 적도 있다고요. 예,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요. 네. 4차 1% 희망대출 진행되던 그 4월 달에 저도 직접 한번 현장의 상황들을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상담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대여섯 분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애로사항이 뭐냐? 그때 대부분이 자금 경색입니다. 굉장히 고금리를 쓰고 있고 사채를 네. 쓰고 있다. 그러니까 대환이라도 해서 이걸 좀 막고 싶다 하는 그런 하소연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0만 원까지입니다만은 이 300만 원이 저는 그렇게 큰 돈인지 몰랐습니다. 네. 정말로 어려운 고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300만 원, 1,000만 원이 수억보다 더 큰 돈이었다 하는 것을 지난번 상담을 한번 해보면서 아주 절절하게 느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사장님께서도 금융권의 참여를 확산하고 또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라시는 점이 있을까요? 현재 네. 중앙정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기금인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제도를 금융권에서 소외된 자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소소한 거 다 제하고 제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신협이 전국에 약 900여 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제도 중에서 뭐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지원에서 대출 원금의 일정한 비율을 출자해달라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보증서 부분, 우리 신용재단에서 보증서 부분을 1차로 해주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일부 이자를 보존해 줌으로 인해서 리스크 관리가 된다면 네. 전국 신협이 다 여기에 동참을 하고 오. 또 상호금융권들이 다 여기에 동참을 해서 다른 지자체도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청장님? 예, 그러니까 광산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우선은 이제 되게 금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금고죠. 네. 지금은 이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정부는 2개의 금고를 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3금고까지 두는 방안은 어떨 건지. 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지금 한 1조 정도의 공공 예산이 있거든요, 광산구가. 근데 되게 이제 1금고에만 집어넣는 것보다는 3금고까지 네. 가령 기금이나 또 일반 어떤 조금 정도라도 성의 표시 차원에서 신협 같은 데다가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지방 회계법 네. 개정을 한번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아, 네. 또 하나는 아주 소소한 겁니다마는 온누리 상품권의 어떤 취급 점포로서의 신협, 네. 그리고 또 지역 상생 카드를 활용한 데 있어서 신협의 포션을 좀 크게 한달지 하는 것은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신협 등 지역 상호금융과 지방자치정부가 같이 상생하는 방법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 좀 광산구에서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금융기관과 지역에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주민들이 거기에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협의하고 그다음에 그럼을 공감하고 거기 대책을 통해서 이러한 그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상권 활성화랄지 기초자치체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좀 특화를 시켜서 거기에 그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아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으로서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마을이랄지 이런 부분의 크라우드 펀딩이랄지 공유 네. 경제랄지 뭐 이런 부분과 연계를 통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 금융과 연계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은 이제 그런 기초자치체의 어떤 관점 속에서 그런 그 커뮤니티의 그런 주민들이랄지 상가랄지 뭐 이러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주체의 관점 속에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이제 되어진다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게 이제 지역의 지역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광산구의 골목상권 위기 타개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민선 7기 임기가 이제 1년 남으셨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지역 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예, 위기에서 지역 경제를 지켜낸 힘은 결국은 오늘 우리가 공통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경제 거버넌스입니다. 연대와 협력의 힘이죠. 그 광산구 기업 주치센터 그리고 경제 백신 회의 등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 지금까지 잘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 예상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경제 거버넌스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 28일 날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1% 희망대출과 경제 백신 회의에 감동을 하면서 우리도 경제 백신 회의에 뜻에 동의하고 동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네. 두 분을 모시고 협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현수막 내걸고 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서 소비를 촉진하자 하는 그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역 경제를 살려낸 힘은 지역 자체의 단결된 힘이고 경제 거버넌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버넌스 계속 강화시켜내서 광산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다시 되찾는 그런 광산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처럼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책들 앞으로도 많이 아이디어 뱅크처럼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배워가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